안녕하세요. 화학원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인강에 좀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러브 엔트로피는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럼 오늘 러브 엔트로피에 나온 화학 장면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 모형의 근간이 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우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빛은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분광기로 보면, 자,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빨주, 노초, 파남보의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이 나오죠.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무지개 빛깔을 띠는 이런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기체를 방전관에 놓고 헬륨이나 수소나 질소 같은 기체를 방전관에 놓고 방전을 시켜주게 되면 빛을 발산하는데요. 자, 이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불연속적인 띠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 태양빛처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 헬륨 방전관처럼 불연속적인 띠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수소 기체를 방전관에 놓고 고전압을 방전시키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데요. 자, 수소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적이 아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수소 방전관에 방전을 시키면 고에너지가 되었다가 저에너지를 바뀌면서 나머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 방출한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렇죠, 연속적이 아닌 선 스펙트럼이 오른쪽부터 쭉 생겨나는데요. 자, 여러분들 밑에 파장이 나와 있죠. 자, 파장은 에너지랑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건 다들 물리에서 배우셨죠? 자, 파장과 에너지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빨간색 띠는 에너지가 작은 부분이고,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부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소 방전관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스펙트럼이 나오는 부분만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나와 있지 않은 검정색 부분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전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는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띄엄띄엄 분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핵과 전자,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공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는, 자,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고, 자, 전자는 원자의 주위에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운동하며 불연속적인 전자의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원자 모형은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고 그 전자가 도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 전자 껍질,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을 우리는 주양자수 1인 K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K 껍질을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자는 주양자수 2인 L 껍질로 전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양자수 2인 L 껍질에서 운동하고 있는 전자에 에너지를 가해준다면 그렇죠. 주양자수 3인 M 껍질로 전이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 전자 껍질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N제곱분의 1312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며 에너지 간격은 좁아진다. 이건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 전자가 전이할 때의 에너지 상태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K 껍질에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자, K 껍질에서 돌고 있는 전자가 L 껍질로 전이할 때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K 껍질에서 돌고 있는 전자는 핵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핵으로부터의 인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 껍질에서 L 껍질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K 껍질에서 L 껍질로의 전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L 껍질로 전이한 이 전자가 그 다음 껍질 M 껍질로 전이할 때는 그렇죠. K 껍질에서 L 껍질로 전이하는 것보다는 쉽겠죠.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작용하는 인력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L 껍질에서 M 껍질로 전이할 때는 K 껍질에서 L 껍질로 전이할 때보다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이가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M 껍질에서 그 다음 껍질인 N 껍질로 전이할 때는 그렇죠. L에서 M으로 전이할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에너지 준위로 표시하면 K 껍질, N 이퀄 1인 껍질, N 이퀄 2인 껍질, N 이퀄 3, N 이퀄 4, N 이퀄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N 이퀄 자, 무한대. 자, 여기서 N 이퀄 무한대는 그렇죠. 전자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 차이로 표시하면 N 이퀄 1에서 N 이퀄 2까지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점점 에너지 준위 차이가 좁아지는 걸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로 있다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자,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할 때 N 이퀄 1 첫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자외선 영역에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에 포함되고 N 이퀄 2까지 떨어지는 그런 집단들은 우리가 발머 계열,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N 이퀄 3까지 떨어지는 그런 집단들은 파시엔 계열이라고 해서 적외선이 이 파시엔 계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라이먼 계열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떨어지는 가장 작은 에너지의 라이먼 계열이 가장 큰 에너지 N 이퀄 무한대에서 N 이퀄 2로 떨어지는 가장 큰 계열의 발머 계열보다 큽니다. 에너지 값이. 그렇기 때문에 라이먼 계열은 발머 계열보다 에너지가 크고 발머 계열은 파시엔 계열보다 에너지가 큰 것이죠. 자,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N 이퀄 2에서 N 이퀄 1. 자, 이건 N 이퀄 2는 2제곱분의 1312죠. N 이퀄 1은 1제곱분의 1312. 그래서 이 차이. 그리고 발머 계열의 N 이퀄 무한대에서 N 이퀄 2는 N 이퀄 무한대니까
무한대 제곱분의 1312 0이죠. 그리고 n 이퀄 2는 여기 있는 2제곱분의 1312입니다. 자, 어떠세요?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떨어지는 에너지만큼이 n 이퀄 무한대에서 n 이퀄 2까지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더 크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장 작은 계열의 라이먼 계열이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 발모 계열보다 에너지 준위 값이 크다는 걸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입니다. 자,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전이 AC와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 원자에서 주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는 E = n제곱분의 K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자, 빛의 파장을 물어봤으니까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위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는 n 이퀄 4에서 n 이퀄 2로의 전이고, B는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의 전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림상으로만 보면 A가 B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A 같은 경우는 4에서 2로의 전이기 때문에 발모 계열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B는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의 전이기 때문에 라이먼 계열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라이먼 계열이 발모 계열보다 에너지 값이 무조건 크죠. 그래서 B의 에너지가 A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B가 더 크니까 파장은 A가 더 길겠죠. 그래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입니다. 자, 다음 뒤은 가에 해당하는 전자전이는 A이다. 자, 가는 지금 가시광선 영역에서 두 번째로 파장이 긴이죠. 이 말은 두 번째로 에너지가 작은 입니다. 즉, 가장 에너지가 작은 656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전자전이는 n 이퀄 3에서 2겠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n 이퀄 4에서 2로의 전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가 n 이퀄 4에서 n 이퀄 2로의 전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전자전이는 A가 맞습니다. 다음 디귿. A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와 B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의 합은 C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와 같다. 자, 여러분들 진동수는 에너지와 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구해서 그대로 공식에다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A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A는 n 이퀄 4에서 n 이퀄 2로의 전이기 때문에 공식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4제곱분의 K 와 마이너스 2제곱분의 KY 차이죠. 자, 이거과 그 다음에 B는 n 이퀄 2에서 n 이퀄 1이네요. 즉 마이너스 2제곱분의 K에서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자, 다음에 C는 n 이퀄 4에서 n 이퀄 1로의 전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제곱분의 K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분의 K네요. 자, 그러니까 A와 B를 합치게 되면 그대로 C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A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와 B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의 합은 C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와 같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는 잘 풀고 오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보의 원자 모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오비탈 모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모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